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제 이번 주는 설 때문에 오늘 하루 열리고 바로 또 2월로 넘어갑니다. 또 마무리를 잘해야 또 첫 단추를 잘 낄 수 있겠죠. 오늘도 모닝 스탠바이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윤호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약간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또 체크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미국장은 그야말로 뭐 딥시크라든지 관세, 거기에다 실적,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일별 급등락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1월의 마지막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포인트들 잡아주십시오. 네, 우리는 설 연휴로 인해서 쉬는 동안 조금 뉴욕 시장에서 안 좋은 뉴스가 왔기 때문에 좀 국내 시장의 변동성은 있겠지만 저가 마스는 좀 들어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오늘 한 줄평을 뉴욕 시장과 계리의 수준을 확인한 후에 접근하자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모닝 인사이트를 매일 하기 때문에 보통 저는 전거래일 정도 짚어드리면 되겠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월, 화, 수 4일 정도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 주 4일 동안 있었던 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딥시크라는 이 오픈 AI를 좀 대적할 만한 상대가 나와서 좀 걱정을 할 뿐인데 일간 변수가 굉장히 큽니다. 뉴욕 시장도 최근 4거래 일봉을 보면은 일간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양봉과 음봉이 번갈아서 나오고 있는데 양봉과 음봉이 둘 다 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기적인 매매를 좀 잘하시는 분들께는 꽤나 재밌었던 장세였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좀 굉장히 좀 무서울 수 있는 장세다 그렇게 판단해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어떤 실적 발표에 대해서 리포팅을 해드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다 리포팅을 해드릴 수 없겠지만 이번 주랑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정말 엄청납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MS랑 메타랑 테슬라, ASML, 랩리서치, 웨스턴 디지털, 애플, 캐터필러, 인텔처럼 정말 전방기업, IT기업,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주, 그 다음에 어떤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남북경협에 대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건설기에 관련 종목들 실적 발표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원유기업인 엑슨모빌, 자율주행 기업인 엑스모빌 실적 발표하고 다음 주에도 대단한 기업들 실적 발표가 많습니다. 뭐 팔란티어도 있고 뭐 알파벳, AMD, 뭐 퀄컴, ARM 등등 쟁쟁한 IT 기업들이 이번 주랑 다음 주에 실적 발표하는데 일단 제 결론은 일간 변동성은 작용할 수 있겠지만 하방은 지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가장 큰 일간 변동성을 줬던 뉴스는 중국의 딥시크 같아요. 그래서 지금 딥시크 입장에서도 챗 GPT 같은 이런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었고 근데 물론 이 딥시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소프트웨어가 도움이 됐고 어떤 뭐 GPU가 들어갔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뉴스에서는 지금 미국에서는 엔비디아 필두에서 중국에 들어가는 GPU를 이제 하이엔드 상품을 수출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대놓고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이 뭐 관세청이나 무역 쪽에서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현지 지대 물어보면은 조금 어렵지 않게 GPU를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흑의 경로로 그런 제품들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중국을 이렇게 표면적으로 견제를 해도 이 GPU가 암암리 이렇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중국에서 딥시크라는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 딥시크의 가성비가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다라는 오픈 AI 샘 올트먼 CEO의 발표가 있으면서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했을 때 가장 대장급 국가다라고 판단했던 미국의 아성에 중국이 좀 도전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번 주 월화수목 뭐 AI 소프트웨어라든가 빅테크 기업들이 일간 변동성이 나온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FOMC에서 기준금리 발표했죠. 동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 미국에서는 어떤 자신들의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하죠.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장기 국채를 발행을 많이 해야 되는데 국채가 발행이 되면은 이제 자금 시중에 유동되는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재밌죠. 미국이 앞으로 걷는 길을 봤을 때는 금리가 올라갈 것 같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FOMC 압박에 의해서는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어야 되는데 기준금리가 일단 동결이 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을 어떤 예단을 해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좋다라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또 GDP가 발표가 됐습니다. GDP가 전문가분들의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다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밤에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이죠. PC가 발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은 PC가 발표가 되고 기준금리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미 기준금리가 결정이 됐잖아요. 다음 FOMC 6주 뒤죠. 다음 FOMC 6주 뒤인데 오늘 PC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일단 기준금리는 이미 발표가 되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목요일날 우리 시청자분들께 투자 인사이트를 드리는데 오늘 금요일날 인사이트를 드리기 때문에 한 주를 마감하면서 다음 주를 대비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버금가는 대형 기술주들 실적 발표가 있지만 굵직굵직한 경제지표랑 기준금리는 이번 주에 발표했기 때문에 일간 변동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하방 압력을 줄여는 모습도 있지만 저가 매수는 강하기 때문에 내가 성급하게 어떤 섹터로 강하게 수익을 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분할 매수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매수하셨을 때는 다음 주에도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봤고요. 모닝 관심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3일 날 또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이 참 궁금합니다. 급등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현대건설인데요. AES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이거는 한 50% 투자 인사이트를 확인하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 뒤로 리포트라든가 어떤 건설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을 이제 원전 관련 종목으로 분류를 했죠. 그래서 저번 주 목요일 날 23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6% 넘게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6% 추가 상승 나오면서 아마 시초가를 공략하신 분들은 플러스 12% 정도 수익이실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게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 수혜, 그 다음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가 남북 경영 수혜도 있고 건설주 중에서는 가장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이후로 건설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뷰에다가 오늘도 사실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을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남북 경협이랑 그런 관련 두 가지 모멘텀에서 현대건설이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고 그 리포트에 외국인과 계열이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은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개월 연속 양봉나면서 외국인과 계열의 쌍끌 순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저는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대건설과 관련된 부분 AES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디에서 찾으셨는지요? 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기에 말씀드린다고 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이랑 남북 경협에 대한 윤곽이 조금 더 두꺼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주신 반면에 또 미국 증시에서 캐터필러가 실적이 좀 부진했다라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조금 더 전쟁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앵커님께서 캐터필러에 대한 실적을 말씀해 주셨고 저도 봤거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철도, 그 다음에 인프라, 건설, 곡물, 비료, 건설기계 이런 쪽을 들 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남북경협이든 우크라이나 재건이든 간에 지금 처음 부각된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저 역시도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남북경협 같은 경우를 어떤 실적이 나오니까 좀 중장기 좀 끌고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매매 관점을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뉴스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제일 먼저 휴전을 했죠. 467만의 휴전을 한 다음에 작은 분쟁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포로가 사망했다는 뉴스, 그 다음에 포로를 석방한다는 뉴스, 이런 뉴스를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 플레이가 정말 대단합니다. 일단은 이스라엘 하마스가 자신이 휴전을 시켰으니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자신이 휴전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노벨상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랑 친하니까 북미 정상회담도 이끌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봤습니다. 뉴스들은 참 보수적이죠. 우리가
이 섹터를 지금 처음 본 게 아니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정말 냉철하게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캐터필러가 이번 실적이 부진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만한 건설기의 관련 종목들도 실적이 이번에 작년 하반기에 부진했기 때문에 분명히 사기가 껄끄럽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종목들의 기술적 위치나 수급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매매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뭐 개성공단에 참여한 기업들 아니면은 현대가 제일 안전해 보여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죠. 그 다음에 HD현대 건설기도 안전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철도나 곡물이나 비료는 좀 단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윙 관점은 현대가이거나 건설기계 사업을 영위하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주로 보고 있는 종목이 두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뭐 데모라든가 전진건설로봇, 뭐 현대에버다임, SY 스틸텍 이런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신 분들께 좀 권해드리고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께는 두산 밥켓이나 진성TC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제일 안전한 종목은 진성TC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두산 밥켓의 리스크는 과연 이 두산 로보틱스가 이 두산 밥켓을 분할 합병하는 거에 대해서 의혹을 언제 밝힐까? 이게 궁금합니다. 우리가 일단은 1달러 됐었고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제2호 인수를 철회하면서 이 소액주주한테 물을 먹이는 행동에 대해서 주주분들께서 굉장히 좀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쉬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두산 밥켓 같은 경우는 두산 로보틱스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뉴스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두산 밥켓이나 진성TC 같은 경우는 기술적 위치 괜찮고 수급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유심히 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산 밥켓이랑 진성TC 같은 경우도 리포트에도 사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 작년 하반기 실적이 다소 아쉬웠지만 내년 이 건설기계 시장의 확장에 따라서 실적 개선세가 보인다 이런 평가 있습니다. 두산 밥켓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두산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도 원전이나 AI 사업에 대한 주요성이 커질 거기 때문에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에 대한 회복으로 실적 회복이 예상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진성TC 같은 경우는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태국 계열사에 대해서 주식을 추가적으로 취득을 했고 DS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향후 3년 뒤에 왔을 때는 진성TC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가장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 수익 관점으로 건설기계 중에서는 두산 밥켓과 진성TC가 제일 안전해 보인다. 그렇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건설기계에서 두산 밥켓과 그리고 진성TC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어디에 볼까요? 네, 통신장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오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않았던 섹터에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서 굉장히 좀 뿌듯합니다. 네, 자, 통신장비 쪽에서는 최근에 수급이 전반적으로 좋게 들어오는 것이 체크가 되는데요. 이제 관련돼서 어떠한 내용들을 봐야 되는지 종목들까지 연결해 주시죠. 네, 만약에 내가 이 섹터를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막연한 인사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금의 이동을 보다 보면은 이 섹터가 기술적 바닥이니까 수급이 들어올 만하다. 이런 생각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들어왔을 때는 그때는 드라이빙을 걸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통신장비를 봤을 때는 그런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냥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를 할 거기 때문에 뭐 반도체, 뭐 2차 전지, 전기차, 뭐 AI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요거는 견제할 수 있어. 그러면은 이 사업들을 지원하는 통신장비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근거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 미국 같은 경우도 통신장비 점유율을 분석을 하잖아요. 미국에도 분명히 자체 통신장비 기업이 있습니다. 뭐 E2라든가 뭐 아카시아 커뮤니케이션즈 아니면 CNN이라는 통신장비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점유율을 보니까 화웨이가 31.3%로 1등입니다. 그 다음에 GT, 중흥통신이죠. 이 중흥통신 17%로 4위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기업이 미국의 통신장비 점유율 50%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냥 이 중국이 이제 미국의 자국에 뻗쳐 있는 통신장비를 밀어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괜히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이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2.0 시대와 이동통신 네트워크 전략이라는 보고서인데요. 그 내용이 보면은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 업체들을 밀어내고 통신장비 교체를 진행하면서 6G 주파수 경매를 하려고 할 때 이 주파수에 맞는 통신 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장비 기업들이 기술력을 확보를 해 놔야 된다.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우리가 우주항공이나 인공위성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의 스페이스 X 이야기를 했을 때 국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나왔었는데 우주항공 R&D 비용을 증설한다는 내용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 보고서를 봤을 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국내 통신 장비 기업들을 지원하는 법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장비 기업들도 바닥대면서 이제 막 올라온 상황인데요. 그중에서도 관심주는 저는 솔리드랑 HFR 보고 있습니다. 5G 통신장비 중에서 솔리드는 바닥 대비 이제 막 올라온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5G 통신장비 중에서 가장 견조 실적을 보유한 종목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했을 때는 솔리드를 말씀을 드리고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은 이노와이어리스나 HFR 정도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드 같은 경우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비중확대 적기 구간이다라고 평가하는 리포트가 나왔고요. HFR 같은 경우는 이 6G 주파수 경매를 했을 때 실질적인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지자체 중에서 통신장비 교체나 특화막 설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김천시와의 협의 상황에서 지자체의 5G 특화막 납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HFR이 공급업체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낙수 효과를 얻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통신장비주 중에서도 안정적 실적 갖고 있으면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이 두 종목을 저는 관심주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통신장비 쪽에서 두 종목 최근에 수급도 좋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솔리드와 HFR이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관심주는 어디에서 잡으셨습니까? 네, 저는 좀 외면당했던 피부 미용주죠. 치과 의료 관련 종목인 덴티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상적 미용하면은 이제 피부 쪽 그리고 치과 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는데 언급됐던 거는 피부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치아를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 더 새로운 느낌입니다. 어떠한 종목이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는 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앵커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미용 의료기기라고 했을 때 기억나는 종목이 뭐 파마 리서치라든가 뭐 클래시스라든가 휴젤 이런 종목들입니다. 근데 그 종목들이 좋은 이유는 실적이 매년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20에서 30%씩 실적 향상이 됐었죠. 그 다음에 수주잔고가 거의 6개월, 1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내년 올해 하반기에도 실적이 개선될 거다라는 뷰가 있습니다. 근데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부담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도 전면에 일봉 차트가 나오고 있지만 이 치과 의료 관련 종목들은 저번 주 금요일 날 강세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종목을 선정하는 원칙은 다양하잖아요. 실적 퍼포먼스냐 아니면은 기술적 위치냐라고 했을 때 이 덴티움이 치과 임플란트 제품을 주력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증가한 건 아니에요. 근데 견조하게 유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적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주가 떨어지다 보니까 퍼가 낮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뭐 부채 비율이라든가 유보율이라든가 뭐 영업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이런 것들은 15% 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견조한 실적과 저평가 매력도를 갖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가가 우상향 기조를 보여줄 수 있는 성장성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있냐를 봐야 되는데 금요일 날 뉴스가 나왔습니다. 수소경제와 AI를 융합한다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선도적인 덴탈 기업으로 알려진 덴티움이 이 덴티움이 진행을 하고 있는 치과 사업이 보험이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실적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보철 소재인 지르코니아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분산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 모멘텀이 있습니다. 물론 연료전지를 만든다고 해서 올해 상반기나 올해 하반기에 바로 상품을 내놓지는 않겠지만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모멘텀, 그 다음에 어떤 신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본업도 못하는데 신사업을 하면은 부정적으로 보겠지만
본업을 잘하는데 이 본업을 기반으로 해서 신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위치 괜찮고요. 실적 괜찮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갓 들어오면서 이제 막 추세 전환하기 시작한 덴티움을 유심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돼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모닝 스탠바이 손유로 팀장의 종목들 공개가 됐습니다. 정리를 도와드리죠. 자, 첫 번째는 건설 기계입니다. 미국에서 실적이 좀 부진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결국에 재건의 포인트를 맞추자는 내용이고요. 투자 관점이 아니라 매매 관점입니다. 좋은 수급까지 들어오면서 두산 밥캣 그리고 진성 TC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통신 장비입니다. 최근에 좋은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앞으로에 대한 모멘텀들을 갖고 있는 종목 솔리드 그리고 HFR 함께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치아 쪽과 관련된 미용 종목 덴티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상당히 인상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서도 추가적인 내용들 알아볼 수 있다라는 기대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기분 좋게 시작하십시오. 고맙습니다.